안녕하세요, 이슈라이브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방위비에 대한 소식인데요. 한국과 일본과의 협상 내용 자체가 다르고 이번에 중국과의 영토 문제도 겹쳐서 일본 내부에서는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1년 3월 7일) 한국과 미국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2019년 말에 결렬되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협상과는 달리 이번 협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이 이루어진 지 46일 만에 이뤄낸 결과인데요. 이는 민주주의 동맹을 다시 재가동하고 다시 세계와 협력하고자 하는 바이든 정권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의 단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며 첫 해인 올해 인상률은 기존 방위금 1조 389억 원에서 약 13%가 정도가 인상된 1조 174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협정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무기를 추가로 구매해야만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며 외교부는 협정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라고 하며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합의하는 한국 기여 금액에 의미 있는 증가를 포함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은 과연 어땠을까요? 일본은 원래 2016년부터 2020년에 5년 협상을 통해 1년에 1조 8,200억 원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 미군에 주는 비용에 대해 일본이 30%밖에 내지 않는다고 했었고 일본은 그에 대해 반박을 했을 정도로 방위비 분담에 대해 껄끄러워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본 방위상의 현행 계약을 1년 연장하는 형태로 하여 2022년 4월에 다시 한번 특별협정에 대한 협상을 하자고 말을 해둔 상태인데요. 이에 일본 해외사정연구소 부소장 사토 교수는 미군의 주도는 협정 계약국의 안보를 위탁함으로써 자원중복을 피하고 운영의 원활함을 이끄는 윈윈의 관계가 있다. 한국은 재작년 해지된 협정의 연장을 이번에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일본은 1년 연장으로 대응하여 향후 단연간의 협정 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일본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이처럼 순조롭게 풀린 한국과는 달리 내년에 또 한 번 일본은 방위비에 대해서 시끄러울 예정입니다. 과연 이 삼키기도 어렵고 뱉기도 어려운 미국 방위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2019년부터) 멈춰있던 협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뿐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않는다. 바이든 정권이 다소 양보한 것이지만 코로나 관계없이 한국 경제를 올리는 방법도 없고 출산율도 세계 최저에서 자국 보완은 성립되지 않는다. 미국도 언제까지나 계속 주둔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은 대 중국을 위해 한국과의 문제를 형식상 없애는 느낌이겠지. 주둔 비용 문제를 해결한다고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우려를 불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쿼드 불참 등 바이든 정권이 주장한 동맹 강화 연계에 역행하는 한국. 미국 정부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불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향방에 따라서는 한미 동맹 파기, 주한 미군 철수 또는 축소 제재도 충분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금액 및 부담 비율에서 과도했기 때문에 지금의 금액에 불만인 사람은 주일 미군을 줄여줘도 된다고 생각. 방위비 부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미군에 의존하는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에 상응하는 부담을 요구하는 건 어떨까? 원래 한국의 부담 비율은 낮기 때문에 13% 상승이라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주일 미군은 한반도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 후방 지원 기지가 될 것은 틀림없다. 한국은 미일 부담을 조금 덜어가는 것도 좋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원칙 합의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 라는 말은 미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제법도 지키지 않고 국익보다 안보보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나라. 합의 입고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늘 하던 대로 안 할 거야. 이 문제는 일본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확실히 미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지금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일본을 지켜낼 각오가 얼마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일본은 보호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후에 지켜주고 있다는 의식이 있어도 좋은 것이 아닐까요? 일본의 주둔함으로써 미국의 환태평양, 동아시아에서의 위상은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의
향후의 과제는 대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의 교류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지킬 생각이 없다면 일본은 자위군을 창설하여 군비 증강을 도모하고 핵무장도 불사한다. 미국은 그걸 원하지 않죠? 일본도 늘겠지? 그런데 그곳은 센카쿠 열도에 심도 있게 대응이 있어야 아닌가도 생각한다. 일본인이 기대하고 있는 해구산이란 정말로 있는 것일까? 일본이 공격받아도 수렁과 보복 행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현실적으로는 비난과 위협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도 중국도 그것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측은 한미 양측은 내부 보고 절차가 완료된 뒤 공개하고 잠정 서명식을 거행한다고 밝혀 최종 합의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측은 최종 합의라고 보고 이후의 교섭에는 응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트럼프보다 바이든 쪽이 더 잘하는 것 같아. 군비 증강에 관해서 양쪽 다 한국에 주둔 비용을 먹인 것은 바이든이라고 해서 승산이 들었지만 중국을 자극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해 전쟁이 시작되는 포석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본도 확실히 주시하기 바란다. 현재의 코로나로 인한 일본의 경제의 참상을 호소해 조금이라도 적게 하도록 노력하고 싶다. 유사시 미군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자위대와의 긴밀한 연계를 촉구하고 그 대가로 약간의 예산 증액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든 바가지나 다름없는 요구에는 저항하기 바란다. 격렬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미군 철수, 북이 포격 진군이 되는데요. 미군은 나가라, 장군님의 개선을 맞이하면 그만이다. 언제까지나 아군인 척 연습하고 한 번 합의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적화한다면 사양 말고 분명하게 하십시오. 합의된 건 다행이네. 전인대에서 대만에 대한 진정성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이 대만을 진심으로 찾으러 온다는 것은 센카쿠도 마찬가지로 말. 대만만 먹고 센카쿠는 보호할 자연이고 진심으로 한다면 동시욱은 센카쿠가 먼저다.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기 위해 미군 기지가 있는 한국은 필요하니까. 외교면에서는 전방위로 막혀있고 내정면에서도 부동산 등 다양한 부분에서 막혀 있습니다만 지지율은 높네요. 한국 국민은 뭘 보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해외에서 볼 때 일본도 지금과 같이 보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겉으로 미군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과의 융합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미군이 나간다면 점령당해서 끝나네. 그 정도는 후하게 치겠지. 하지만 언제까지나 일본과 미국에게 도움을 받아서 결국 부흥은 자국의 공로로 삼고 있는 나라에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네. 트럼프 정도는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한일 주둔 미군의 비용 부담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해 왔네. 그렇다면 주둔 미군의 감축도 제한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 대신 자위대의 증강인가?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국가 일본은 끝났는가?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지만 의회에는 그 내용이 보고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의회 국민이 순조롭게 오케이 할지 어떨지 즐거움은 먼저 남겨둡시다. 주둔 경비의 90%가 한국 경제로 환원된다면 경비 부담을 덜게 될 텐데 그 덕택에 북중 침략을 막고 있다면 싼 것이라고 해석했는데 그런 생각은 없나요? 하지만 이일민은 이 합의를 진정으로 받아들인 것일까? 국가 간의 합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는 놈들이니까 말이야. 한국은 뭔가 제안한 걸까? 부담금 증액 오케이 대신에 G7, 쿼드 가입을 지지해달라거나 일본을 혼내달라거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분들이니까요. 미국의 흐름은 세계로부터 미군 철수입니다. 트럼프는 철수해서는 안 되는 아프간에서 철수하려 했다. 얼간이에요. 미군 간부로부터 상당히 야무진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요. 미군 철수는 한국이 다음이라고 생각한다. 교환으로 스와프 제재 연장도 세트죠. 식량 자급률을 25%까지 떨어뜨려 미국 공무를 사게 하는 한국도 안쓰럽기는 하지만 핵전쟁이 시작되면 북경 공격의 절호의 땅이니까 미국은 놓을 수 없지. 한국은 국방 예산을 일반 회계의 10%나 계산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 경비도 그런대로 부담해야 한다. 바이든 정권이 되고 나서 다시 중국의 꼬리를 쳐보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접촉이 없는 것 같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분리하면 언제든지 중국에 굴복한다고 알고 있으니까 중국은 돌아서지 않고 이쯤에서 미국에 타협하지 않으면 F-35의 납품도 뒷전이 될 것 같고 바이든 정권의 꼬리를 돌려서 좋은 점을 어필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 이 나라는 합의와 협약을 맺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정권이 바뀌면 그런 거 몰라 하면서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일본은 더 세계 각국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